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 1년 넘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적응하며 변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울증에 걸린 벨기에 여성이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에 절대 못 보낸다며 반대하던 가족들은 그녀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벨기에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 살고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도인 브뤼셀에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브뤼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시골 지방이랍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고향 마을에 살고 계시고요. 저와 제 여동생 마리아는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해서 따로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 이름 정도만 들어본 한국이었는데 지금은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에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된 나라가 되었어요. 바로 제 하나뿐인 여동생 마리안 덕분이었죠.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6살 때부터 기계체조를 배우기 시작해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었죠. 마리아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릴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이미 초등부 대회들에서 항상 메달권 안에 들었었어요. 실력은 점점 성장을 해서 중학교 때는 청소년 국가대표팀으로 선발이 될 정도였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마리안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마리안도 자신이 사랑하는 기계체조로 명예까지 얻게 되니까 더욱 기뻐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마리안의 목표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넘어 정식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는 것이었어요.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는 것이 마리안의 꿈이었죠. 그리고 고등학생 때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며 마침내 그 꿈은 한 발짝 더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습 중 공중돌기를 하던 마리안이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된 것이죠. 사실 연습 과정 중에서 기술을 실패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체조 선수들은 항상 두꺼운 안전 매트를 깔고 연습을 해야 하죠. 그런데 마리안이 공중에서 크게 돌다 실수로 매트 바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리안은 떨어지자마자 즉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렇지만 허리는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마리안은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 기간과 재활 기간을 물어보았어요. 회복이 되면 다시 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난감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회복이 된다고 해도 운동을 다시 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부상의 정도가 워낙 심하고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도 필요했고 재활을 하더라도 평생 후유증이 남아서 통증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루에 12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 하는 운동선수로서의 생활은 끝나버린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6살 때부터 10년 이상 키워온 꿈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수술이 다행히 잘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운동을 하지는 못했죠. 마리안이 인생을 다 바쳐서 노력한 꿈이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리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재활도 엄마가 겨우 데려가야만 받고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마리안이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리안의 가장 큰 꿈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거잖아요.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리안을 지켜보면서 저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도 먹게 되었죠. 제가 간호대학에 가게 된 이유는 마리안이었어요. 마리안은 엄마가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저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 안에서 TV 프로그램만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건강도 더 안 좋아지고 체중도 많이 늘었습니다. 체조를 하던 시절 근육질의 탄탄한 몸이었던 마리아는 어느새 체중이 많이 늘어서 비만으로 인해 걱정이 많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가족들은 저러다 마리안이 우울증을 벗어나지 못할까봐 매일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리안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아빠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안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며 술을 많이 드시던 아빠가 간이 안 좋아져서 쓰러지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빠가 자기 때문에 슬퍼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우울증 치료도 받고 운동이 아니라고 해도 늦게라도 공부를 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가족들 모두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대학을 가서 스포츠 심리 상담을 전공했어요. 자기처럼 운동하다 힘들어진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싶었다고요. 성적도 좋았고 우수하게 졸업하여 한 스포츠 에이전트에 취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만 빼고요. 바로 마리안의 비만이었죠. 마리안은 그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한 시간을 만회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식습관이 불규칙해지고 체중이 더 늘었습니다. 운동을 해보려고 해도 시간이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마리아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헬스장에 가거나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하면 마리안을 알아보는 사람들이나 아직도 체조를 하는 옛 친구들이 나타나 마리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몇 번 벌어졌었어요. 마리안의 몸은 그렇게 망가져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안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겨우 우울증을 고쳐놨는데 체중 때문에 다시 우울증이 생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안이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한국에 3개월 동안 가게 되었다고요. 회사에서 에이전트 직원 연수를 한국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 정도만 들어보고 사실 이름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나라였습니다. 부모님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 마찬가지셨어요. 아니, 하나는 알고 계셨죠. 한국이 예전에 큰 전쟁을 겪었고 아직 휴전 상태인 나라라는 것을요. 할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저도 부모님도 크게 걱정했습니다. 아니, 부모님은 걱정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반대하셨어요. 회사의 이야기에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요.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 아시아 작은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못 보낸다고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가족의 걱정을 뒤로하고 마리아는 한국으로 떠났어요. 하루하루 걱정하며 얼른 3개월이 지나서 마리안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돼갈 무렵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리안이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였죠. 3개월을 더 연장해 6개월을 있다 온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마리안은 그냥 한국이 좋아서라고만 하고 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3개월이 흘렀고 마리안은 다시 한국 체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도 모르고 하루하루 부모님과 저는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마리안을 만나 벨기에로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일하던 병원에 휴가를 내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간다고 하니까 마리안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저나 부모님을 한국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벨기에 가족들은 마리안을 하루하루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리안은 자세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만 있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한국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가족한테도 안 온다는 건지 저는 화도 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 분명 작은 나라라고 들었고 지도에서 찾아봤을 때도 콩알 만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무슨 미래사회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깔끔하고 깨끗하고 첨단 시설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저기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판이 각종 언어로 되어 있는 게 놀라웠어요.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데 프랑스어 안내판도 다 있어서 제가 처음 가서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저는 안내를 따라 입국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 연락을 받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온다고 했는데 이상했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마리안이구나 싶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리아는 1년 전 벨기에를 떠날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마치 기계체조를 하던 시절의 마리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체중을 완전히 감량해서 예전의 탄탄한 근육이 건강하게 잡힌 체형을 되찾은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도 환해져서 저를 발견하고 활짝 웃으며 달려와서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안겨만 있자 마리안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마리아는 다 이야기해주겠다면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건 다 한국 덕분이라면서 제가 묻기도 전에 한국 칭찬을 줄줄 쏟아내더라고요. 일단 마리안이 밝아지고 건강해진 것은 정말 반갑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마리안을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던 건지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낱낱이 다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가 마리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받은 충격을 겨우 가라앉힐 무렵이었습니다. 충격이 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는 또 다시 얼어버렸어요. 바로 마리안의 행동 때문이었죠. 마리안은 한국에서 저와 만난 게 너무 반갑고 기쁘다면서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지나가던 한 한국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더니 유럽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을 주면서 저와 자기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제 모국인 벨기에는 사실 치안이 좋지 못한 나라입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라던가 바가지 씌우기 등의 범죄는 당연하고 같은 벨기에인들 사이에서도 길거리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기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맡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안에게 다가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갔냐고 따졌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저 웃으면서 제 팔짱을 끼고 카메라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앞을 보았는데 그 한국인 남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예쁘게 찍어보자면서 사진을 그 자리에서 10장은 찍어주고 떠났어요. 마리아는 한국에서는 소매치기나 길거리 범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양심은 자기가 본 그 어떤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방금 언니도 보지 않았느냐면서 되묻더라고요. 한국이 유럽의 낮은 치안 수준과 다를 바 없는 나라였다면 지금쯤 자기 핸드폰은 진작 저 남자가 들고 달아났을 거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보고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은 나라든 어느 대륙이든 가리지 않고 각박하다는데 저런 높은 수준의 양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저에게는 여러 의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도 처음에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젠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우선 마리안이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로 갔어요. 마리안이 저녁 식사로 한국의 프라이드와 양념치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늦은 밤 시간대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야간 추가 배달비도 붙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럽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음식 배달이 가능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야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길거리 범죄들 때문에요. 자칫 잘못 걸리면 밤에 골목길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에게 잡혀서 강도짓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배달을 하더라도 배달비가 어마어마하게 더 붙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거나 그냥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음식 배달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나 깜깜할 때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배달이 가능한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 범죄 예방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면서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해 다친 환자들을 많이 봐왔죠. 그런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나라가 한국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한국 치킨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치킨 맛만 봐도 마리안이 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었는지 이해가 조금은 될 정도로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마리안을 데리고 돌아가려고 온 것이니까 우선 쉬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마리안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저보고 낮에 길거리 나가서 여기저기 보고 여행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와보는 나라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가보면 안다면서 한번 꼭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 고민하다 결국 집 밖을 나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는 너무도 깨끗하고 외국인들이 다니기에도 걱정 없이 되어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항상 영어 안내판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범죄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요. 덕분에 저는 소매치기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물어보면 안내도 친절하게 잘해주었어요. 환경뿐 아니라 사람도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 저는 그날 낮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아주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충격을 받았어요. 마리안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을 때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안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더니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마리안은 운동을 하러 간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근처에 헬스장에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안은 헬스장은 아니고 근처 하천길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러닝도 하고 하천길 곳곳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운동하기 정말 좋다고요. 저는 펄쩍 뛰면서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나가서 러닝을 한다니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강도라도 당하면 어쩌려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웃으면서 한국은 그런 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렸지만 마리아는 자기를 따라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리안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밤 하천길을 보자마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가로등들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전혀 어둡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하천길에는 마리안처럼 밤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죠. 마리안은 한국의 치안 덕분에 체중도 감량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밤이라 낮보다 사람들 눈에 덜 띄니까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게다가 벨기에에서는 퇴근 후의 위험 때문에 밤에 나가지를 못했지만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밤에도 나와 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벨기에에서는 바쁜 직장인들은 퇴근한 후에 늦은 시간에는 운동을 잘 하지도 못하거든요. 집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면 헬스장에 가는 것조차 위험하거든요. 벨기에 치안 수준이 한국의 절반 정도만 되어도 너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리안이 부러웠습니다. 벨기에로 돌아가 마리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정말 놀라시며 사진 속 마리안의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죠. 몇 달 뒤 부모님께서도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후로 한국어를 더 공부하고 한국어 급수 시험도 치러서 지금은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마리안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서 자주 놀러 간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하시고 싶은 분들께 무조건 한국을 추천드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우울증과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벨기에 여성과 그 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동생의 한국에서의 체류는 단순히 장소의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안전하고 정 많은 한국에서의 삶은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한국이 희망과 영감을 주는 따뜻한 나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